추석 연휴 전에 불거진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을 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창 투표가 진행 중인 민주당 경선 최대 승부처 호남 경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요. 관련 등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명절에 일단 대선 직전의 명절이니까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 뭐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실 때 어떤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정치권에서? 정치권에서는 지금 김기현 후보가 김기현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대장동 게이트에 분노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겪어본 추석 민심은 이번에 이제 좀 거리두기 완화가 되면서 좀 명절다운 명절을 좀 오랜만에 느낀 것 같다. 예.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이 야당과 기재부의 반대로 전 국민한테 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88% 정도 지급되면서 예.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전통시장에 가서 뭐 상품도 사고 가족들하고 좀 그런 재난지원금 코로나 일상에 대한 회복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얘기가 있었고요. 네. 의외로 대장동 게이트보다는 지금 윤석열 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예. 왜 이제 수사가 저희 언론에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오갔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 민심에서는 예. 이 대장동 게이트보다는 윤석열 검찰의 수사가 언제 나올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가 오고 왔습니다. 확실히 명절 민심은 달라요. 듣는 분에 따라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역시 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고요. 제가 고향이 경남 창원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국민의힘 경선에 대한 관심이 밥상에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맞물려 가지고 이게 특히 더 관심을 받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예. 이게 대선 전반에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겠냐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 기추에 따라서 대선판 자체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예. 국민의힘 경선에 대해서는 역시 1위 후보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 뭐 1, 2위간 다툼이 있는데 네. 지금의 1위를 계속 지켜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관심. 그렇죠. 예, 주로 그렇게 모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추석 연휴 기간 각각 밥상 민심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번 들어봤고요. 연휴 내내 정치권을 강타했던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그래도 대장동 의혹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 강력 대응에 나선 모습인데 이낙연 후보와 설전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까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뭐 이제 이재명 후보는 사활적인 이해가 걸렸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방어에 나선 거는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제가 볼 땐 첫 번째로 이제 시기적으로 검찰 수사가 이제 착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수사가 상당 기간 시간을 끌 걸로 보면 시기적으로 앞으로도 이 이슈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앞으로 더 끌려간다 이렇게 보이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공격을 받고 있는 처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국민 여론은 사실 이슈에 대해서 조금 늦게 반응합니다. 이게 다 확산되고 퍼지고 난 뒤에 여론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후폭풍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 이재명 지사도 거기에 지금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 그다음에 국정조사 이게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심의 반응 정도에 따라서 민주당이 계속 방어막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 예. 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땐 초동 대응해서 막아내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다는 뭐 이렇게 시급성, 긴급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김기현 원내대표가 고발까지 했고요. 그러니까 고발 때문에 이제 수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특검 국정조사하자. 근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그것까지는 반대한다. 수사는 100% 찬성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좀 보면은 정치 공세죠. 말하자면 지금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덮기 위해서 이슈는 이슈로 덮겠다라는 정치 공세로 보고 있고요. 따지고 보면 화천대유라고 하는데 화천대유 사건의 중심에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은행 컨소시엄 안에 화천대유가 있는 건데 화천대유에 돈을 많이 벌었냐, 그 안에서 어떤 의혹이 있지 않냐, 이런 주장들은 하나은행 컨소와 화천대유의 관계를 보면 될 것 같고 이 사건이 시작된 거를 보면 국민의힘에서 장기표 후보가 말하자면 이재명 지사, 그러니까 지금 후보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한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또 썼죠. 그런데 결국에는 사과문을 냈죠. 네. 그건 사실이 아니다. 예. 그래서 결국엔 화천대유와 이재명 우리 여권의 유력한 후보를 연결시키기 위한 고리를 만들었는데 그 고리가 깨져버렸습니다. 근데 그 고리는 깨졌으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은행 콘소와 화천대유의 문제를 봐야 되는데 예.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화천대유를 계속 이재명 후보와 연결시키려는 그래서 정치 공세로서 계속 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여당 입장에서는 수사는 100% 받겠다고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은행 콘소와 화천대유의 이 의혹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김 원내대표는 특검과 국정조사 필요하다. 이 부분은 이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검 그리고 국정조사의 필요성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선 저 이재명 후보가 여권의 유력 주자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검찰의 형태를 볼 때 지금 특히 대검에는 친여 성향의 간부들이 대거 포진해 있고요. 그 이재명 지사가 여권의 유력 주자라는 걸 볼 때 중립성, 수사의 중립성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어제 오늘 나온 내용 중에 보면은 화천대유의 100% 지분을 가진 언론인 출신 김모 씨가 네. 470억이 넘는 돈을 2019년도에 현금으로 빌려간 예. 사건이 지금 언론에 나왔잖아요. 2020년대는 지금 사장을 대표를 하고 있는 사람이 26억 8천만 원을 빌려나갔고 이게 이제 미리 현금을 빼나가고 이게 대불안 형식으로 덮은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이거를 금융정보분석원이 경찰에 통보한 게 5개월 전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면 경찰이 그걸 통보받고도 5개월 동안 수사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사기관을 믿을 수 없다는 반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정조사라든가 특검이 아니면은 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낱낱이 밝히기가 힘들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원내 지도부의 요구는 저는 절대로 지나친 요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이거는 도대체 어떤 일인가? 뭐냐면 수박이란 단어 때문에 네네. 지금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이재명 후보 측에 대해서 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네네. 거기서 네. 이낙연 후보 측이 수박이라는 표현을 썼다. 근데 겉과 속이 다르다. 이걸 수박이라는 표현을 쓴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낙연 후보 측은 이거 일부 극우 커뮤니티, 그러니까 일베에서 쓰는 표현이다. 네. 5.18 광주를 모독하는 표현이다. 이렇게까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거는 이제 이번 호남 경선이 그만큼 후보들에게는 중요한 승부차가 되기 때문에 예. 과열된 상황에서 좀 격한 말이 오가셨는데 이번 주가 호남 경선 주간이죠. 주간이죠. 예. 그래서 이제 호남 경선이 이 전체 대선 경선에 말하자면 가늠자가 될 건데 그러다 보니 후보들이 이제 다 올인을 한 겁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호남 민심을 좀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 차에 수박이라는 발언을 이재명 후보 쪽에서 했죠. 예. 근데 수박이라는 단어는 일베에서 이제 통상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예. 겉과 속이 다르다는 뭐 표현들로 정치권에서 네. 뭐 강성 지지자들이 좀 쓰곤 했는데 예. 이게 진짜 두 분께서 좀 이런 격한 발언들이나 이런 거 자제하시고 호남 민심을 얻으시려면 호남에 무엇을 해줄 것인지 그리고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 예. 여기에 대해서 좀 태도를 좀 이렇게 좀 톤 다운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부원님께서는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낙연 후보의 공격에 대해서 추미애 후보는 이낙연 후보가 너무 지나치지 않냐 이런 표현까지 한 거거든요. 네. 그거는 그 국민의힘의 그런 논리다 이런 표현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을 약간 편 들어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앞으로 제가 그러면 볼 때는 합칠 수도 있을 걸로 보이십니까? 밖에서 보기에는요. 이재명 추미애 연합 전선 구축으로 이해하는 건 너무 나간 거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추미애 후보의 덕실 계산에 따른 전략적 대응이라 이렇게 봅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 민주당 후보를 보호한다라는 파지티브한 예. 이미지를 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점점 확산돼서 위기가 가중되면 정권 재창출도 어렵고 공멸의 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이 부분을 추미애가 적극 방어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핵심 지지층에게 던지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반 이재명 전선이 강화될수록 덕을 보는 사람은 이낙연 후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낙연 후보가 상승하는 부분을 누르고 예. 2위 다툼을 하려는 추미애 후보의 전략적 계산이 작용한 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정치권은 말하자면 이 구도를 볼 때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냐를 중요시하거든요. 예. 2위 다툼은 지금 추미애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가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방어하지 않아도 타격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방어하고 자기 입지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설전에 대해서 앞서 이제 톤다운이 좀 필요할 것 네. 같다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 추미애 후보의 이낙연 후보에 대한 어떤 언급도 저희가 짚어봤는데 이러다 보니까 향후 좀 본선에서 원팀으로 활동할 때 원팀 정신 괜찮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바라보시기에 좀 어떻게 그것도 보이십니까? 밖에서 보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뭐냐면 밖과 안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과반 이상의 압도적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제가 볼 때는 후유증이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냐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 이슈로 볼 때는 지금 이슈 전반기입니다. 이제 수사 착수 단계거든요. 네. 이게 계속 의혹이 터져 나올 경우에 특히 이번에 이제 국감을 통해서 또 이제 정치적으로 재점화될 경우에는 이게 대선 전체에 대한 장애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을 물고 나와서 경선 승리에 대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품는 분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 의문이 제가 볼 때 대선 본선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이게 원팀으로 가기에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대장동 특혜 의혹이 어느 정도까지 새로운 사실, 추가 사실이 밝혀지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네. 지금 분위기로 보면 원팀으로 가기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 대장동 특혜 의혹이 제가 지금 추세로 가면 앞으로도 한 달 반 이상 끌 것 같아요. 예. 검찰 수사 시간이나 뭐 이런 걸 고려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는 분열이 더 골이 깊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진단. 후보들 원팀 사역서에 사인까지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안에서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격렬한 상황에서 과연 본선 후보가 정해졌을 때 원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은요 그동안 치열하게 싸우고 네. 또 끝나고 나면 원팀으로 계속 이렇게 선거를 치러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이렇게 격렬하게 싸우는 것은 그만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 각 후보들이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서명 서약이 그 무게감을 알거든요. 끝나고 나면 또 이 정치라는 게 치열하게 싸우다가 다시 또 화해하고 웃는 그런 풍토기 때문에 원팀으로 갈 수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당장 이번 주말 호남 경선 판세는 또 어떻게 될지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 상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 두 번째 TV 토론회가 열리는데 일단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관전 포인트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가능합니다. 네. 첫 번째는 윤석열 후보가 토론 대응을 잘 하느냐, 예. 정책적으로 뭐 매끄럽게 준비되어 있느냐, 뭐 더 중요한 건 화면에서 이렇게 잘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느냐 느껴지느냐? 네. 예. 두 번째는 홍준표 후보와 관련된 건데 지난 1차 토론회에서 조국 일가 수사를 과잉 수사라고 비판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서 한 발 물러서셨는데 예. 틀림없이 그 문제와 관련된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비판과 관련된 홍준표 후보의 행보를 질문할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두 번째 관전 포인트고요. 네. 제가 볼 때 세 번째는 3, 4위 다툼. 보태 이제 2차 컷오프에 4명인데 4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1, 2위는 지금 좀 비교적 부각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3, 4위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래서 이게 지금 8분의 후보가 있는데 8분 후보가 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3, 4위 다툼까지 그러네요.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우 흥미진진할 겁니다. 이번에는 주도권 시간이 1, 2부 다 해서 한 사람당 12분을 행사하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질문하는 상대도 특정돼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한 분하고 12분을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갑론을박이 좀 더 심도 깊게 진행될 거다. 흥미 요소가 있을 겁니다. 네. 민주당은 10월 10일에 본선
진출례가 결정이 되고 결선 투표까지 가면 좀 이후가 예, 되겠고요. 4월 정도. 이제 거의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막바지로 가고 있고 네. 국민의힘은 이제 시작이에요. 흥행이 또 될 수도 있고 네. 국민의힘 경선 과정 또 특히 토론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1차 토론회 때를 보면서 이제 대선이 말하자면 대선 후보를 뽑는 토론회는 네. 그 정당하고 수권 능력, 뭐 후보들에 있는 정책 검증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1차 예. 토론회는 조금 막말에 비슷한 그런 얘기들이 오갔죠. 못된 소리다, 꼰대식 발언이다 하고 홍준표 후보의 좀 원맨쇼지 않았냐. 예. 윤석열 후보는 생각보다는 많은 어떤 적극적인 발언이나 자기 표현하지 못했고, 예.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홍준표와 윤석열 후보 측에 이제 좀 폭력 시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2차 토론회는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후보가 최근에 이제 조국 수사 옹호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국 발언을 어떻게 이제 돌파하느냐. 네. 그거를 좀 관전 포인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는 2차 토론회에서 공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1차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또 여러 가지 실언들을 하셨어요. 뭐 손발 노동자 이후에 유럽도 뭐 해고가 자유롭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지금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하는데 예. 핵 전술 운용을 미국에 요청해서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실기들이 있고 예. 또 유승민 후보 그 공약을 베꼈다, 복부됐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좀 수세에 몰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예. 그 윤석열 후보가 유승민 후보의 공약을 베꼈다라고 말하는 게 유승민 후보가 주장하는 바잖아요. 이게 내용을 잠깐 보면 군필자 청약할 때 가점 주겠다. 국민연금 그 계산도 좀 더 이렇게 그 배려해 주겠다 이런 건데 이거는 남의 공약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같은 생각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실제로 대선판에서요. 네. 공약을 작업을 하다 보면 예. 자기 후보 공약 만들기 바빠서 남 후보 공약 볼 새가 사실 없습니다. 네. 그리고 대선판에서 공약을 갖다가 지적재산권의 문제로 환원시켜서 볼 수는 없잖아요. 네. 처음에 여야 후보가 레이스를 시작할 때 총 20분의 대선 후보가 뛰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20분의 후보가 정책 공약을 사사치 훑었을 텐데 뭐 거기에 새로운 영역이 있겠습니까? 네. 안 건드린 게 있겠습니까?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 후보가 뭐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예. 저쪽에 우리 걸 뺏긴 것 같아.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보면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게 의혹 제기를 하는 쪽도 남이 볼 때는 비슷한 걸 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분은 나쁘지만 막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거나 또 뭐 품위 유지를 위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거나 이게 지금까지 거의 관례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뺏겼다 이 논란은 좀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아무리 같은 당의 후보라 하더라도. 예, 네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에 호남 경선 주간이라서 굉장히 또 큰 이벤트가 있고요. 오늘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에 토론회가 또 예정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이 있는 두 여의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